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타짜 훈련소 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이 누군가가 당선이 된다 했을 때 원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고점 구간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지지라인들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경우라면은 주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다음 날엔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로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해서 쭉쭉쭉쭉 올라가 보자.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분봉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확실히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44,000원 찍고 나서 또 고점 구간 42,500원 찍은 다음에 또 얼마를 굽었다, 여기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41,800원입니다. 점점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을 해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추세를 뚫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추세를 뚫어 올리지 못한다? 이 추세 있죠? 여기를 못 뚫어 올리면 결국에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근데 하락 이탈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에 대한 산업이, 자, 이제 고속도로 엑셀을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전 산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원전 대장주예요. 대장주가 이제는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얼마예요? 3,600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3,600원. 자, 왜 여기냐? 보시면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거고.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자, 여기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원전 정책. 자, 원전 정책 있죠? 직접 확대 언급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로 전환인데, 우선은 원전 이 지금을 현재를 유지를 시키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을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그래도 원전을 유지는 하되 점점 줄여나간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조금의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마찬가지로 원전 재생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름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SMR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미 4월 초부터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상승에 대한 어떤 거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조정. 자,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기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느냐? 바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6,000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눌렀다 올라가는 자리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주봉이 낫겠네요. 주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36,000원 자리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요. 36,000원 이 구간, 그렇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36,0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움직임 보세요. 자, 지금 움직임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두 개의 캔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장대 양봉 위에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 지지라인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웬만하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눌러지게 되면은 어디 5일 평균선에 올라오는 자리 36,000에서 37,500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희망을 가져봐야겠죠. 어떤 희망?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러 가자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게끔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이벤트도 하나씩 섞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시청하시다 보면은 이벤트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그 이벤트를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상당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있느냐? 이것도 좀 봐야겠죠. 자, 원전에서 풍력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빛을 보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다? 우리가 원전과 풍력이면 결국에는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되었을 때 분명 변동성이 생기는데 그게 하방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졌다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바뀝니다. 전환의 기로에서 각 산업의 미래와 전략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 에너지 정책은요, 인프라 기업의 기회이자 리스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을 모두 겨냥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변동성은 있어서 눌림이 나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수 진영의 원전 확대 정책 아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동시에 수소터빈, 풍력, 전력 기기, 재생 에너지 인프라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면서 정권 교체와 무관한 실익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수 진영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전략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원전 추가 건설과 소형 모듈 원전 상화 기조는 분명한 기회 요소다라고 보겠고요. 관련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에 대형 원전 설비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SMR 품목 공급 확대를 통한 직간접적인 매출 증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2028년까지 핵심 사업의 매출을 10조 원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중장기 로드맵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가스터빈 수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GE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멘스,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두산을 제외하고 이 세 가지의 기업들이 이 사우디에서 2029년도까지요. 뭐가 있냐면 글로벌 가스터빈 20기의 부킹피를 이미 지불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가스터빈 생산 능력이 뭐하고 있다?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포화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기업들이 포화가 되니까 이거 참 어떡하나 싶었는데
두의 비율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주를 따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수주가 뭐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2분기에 중서부 2.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5기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2028년도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4기 가스터빈 이제 가스 발전 기자재 이런 거 패키지 같은 거를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작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미국 다수의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뭐 8기가와트급도 있고요. 10기가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 수주 부분 1조 3,700억 원에 달했으며 연간 수주 목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MR 비롯해 차세대 원전 기술에서의 선제적 투자와 수주 확보를 병행하며 글로벌 원전 생태계 핵심 벤더 지위를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정이 나올지언정 이 상승 랠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 간단합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2020년도부터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어요. 박스권. 자, 이게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 줬다라는 건 그만큼 세력들이 매집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매집을 잘했다. 그러면 이 매집한 구간에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뭐예요? 박스권 만든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41,000원이에요. 이 41,000원이라는 가격을 확실하게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짝 쿵 뭐하고 있다. 벽이 강하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뚫는 거는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리 두산에너비티 원전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대선 이후 대통령이 이제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도 같이 봐야 되긴 해요. 왜 봐야 되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거예요. 수급이 쏠릴 거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뭐 할 가능성,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시면 월봉 캔들을 볼까요? 월봉 캔들이 3개가 양봉이 나와줬어요. 양봉 캔들이 3개가 나오게 되면은 음봉 캔들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봉 캔들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음봉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켜서 괜찮은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어디다? 34,425원짜리만 지켜주면 돼요.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4,000원짜리.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4,000원짜리면 어디겠어요? 주봉으로 따지면은 11일 노선 올라온 자리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가격 구간. 자, 근데 여기까지 올라면 분명히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바로 급락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물량들이 다 매도가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의 물량들도 받아가야 되는데, 현재 기관들의 물량을 우리가 4월 달부터 좀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매수 물량들 보세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순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 다 뭐다? 100만 주 이상 가까이 매집을 했어요. 특히 외인은 400만 주고요. 기관은 360만 주예요. 근데 개인은 보세요. 개인은 다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주체들은 다 누구다?
외인과 기관이라는 겁니다. 특히 외인은 거의 약 200만 주. 그쵸? 반올림하면은 200만 주 되니까 200만 주 가까이 순매수세 나와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4월 9일에서 6월 2일까지 뭐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 그리고 USB 증권, CLSA, 골드만삭스 모두 다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상위 매수 순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증권사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JP모간 서울, 노브라도 마찬가지로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움증권이 매도세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외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제는 외인들이 물량을 던질 때 그 구간은 뭐다? 이제는 올렸던 거를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외인들이 언제 다 빠져나갈까요? 기관들이랑 새로운 섹터가 나올 때, 새로운 산업이 다시 한번 나와서 시장에 주도해주는 섹터가 달라질 때, 그때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도세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외인과 기관들도 결국에는 전망이 있는 기업들로 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에서부터 상승하는 구간대가 계산을 해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높은 산업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200% 올라와 있는, 그리고 뭐 100%, 200%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을 더 돈을 넣어서 뭐예요?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돈을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인들의 물량들 이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체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체크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외인들의 물량과 함께 좀 비교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도 타점들 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010-7295-4651 2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들 무료로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이 무료 타점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거의 17분 정도 가까이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봤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은 지금 41,000원짜리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기사들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기사들도 봤을 때 미국 원전이 활성화가 지금 시동이 되고 있다. 우라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나서 원전 활성화되니까 그 재료인 우라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 국내에도 있겠죠. 그 기업들이 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관련주들은 제가 소통방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필수 원료인 우라늄 관련 기업도 투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라늄 에너지 14%, 유어 에너지 14%, 우라늄 로열티 줄줄줄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S&P 500 상승폭도 2%가량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지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전 포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 행정명령이 서명을 하는 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원전 산업은 더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젠슨 왕도 언급을 했죠. 원전 없이는 AI 못한다라고 했어요. 탈원전 대만 경고. 자, 이 얘기 뭐예요? 원전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데이터 센터에서 거의 70% 이상 가까이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없이는 AI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전력 어떻게 감당하냐? 그게 나온 게 원전이에요. 근데 원전을 하되
다들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투자를 하느냐? 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SMR과 그리고 원전이랑 비교했을 때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건설 기간과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에는 가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이 좀 짧다. 그리고 좀 규모가 또 작으니까 확실히 좀 비용도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동 냉각 방식으로서 육지에 설치가 가능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근처에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다에다 지을 수는 바다 근처에다 짓기에는 또 부지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육지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원전이 SMR과 원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확실히 안전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소 생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단점은 뭐가 있느냐? 연료당 발전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다들 이 데이터 센터 이게 좀 크거든요. 데이터 센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후 문제도 있어서 전력을 지금 당장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간당간당하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추후에 더 성장을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의 대장주인 만큼 이제는 출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많이 해주고 있고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인과 매도세들,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연봉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미 우리가 뚫어 올리지 못했던 20일 2편까지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발하는 거 뭐 해야 된다? 잡아가야 된다. 잡아가야 된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물려요. 자, 이게 두산 에너비티 갑니다.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올 때 2달, 3달 조정 나오는 거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딜 거예요. 왜?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버티시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버티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두라고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타점 같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브리핑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결국엔 눌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발생이 된 걸로 다시 매집을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간단하죠. 일단 올라오는 구간에서 제가 타점 드리는 걸로 뭐 하면 된다. 매도하고 그리고 이 눌린 기간에 기다렸다가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매집 들어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올라가는 거 좋지만 이제는 슬슬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점은 바라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100%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100%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조정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구간을 이제는 쌍봉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저점들을 다시 한 번 더 높여주면서 상승 삼각 수렴 만들고 강하게 쏘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지 이런 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대응해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변동성들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푹 쉬시길 바라고 내일 한번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한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자. 자, 그냥 시원하게 상한가 가자. 상한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